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회사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험하셨대요. 기업도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전문가를 고용하고 나도 그 고용의 형태에 뛰어드는 거지.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하고 내가 할 일이 많아지니까 수익도 되게 많아지는 경우 많고, 그 이코노미 2.0의 시대가 시작되었거든요. 무작정 대기업을 준비하고 있나요? 대기업은 경쟁률이 높으니까 일단 스타트업에서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둘 다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인직한 한 여성분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A씨는요, 모범생으로 살아왔고 무난하게 대기업 사무직으로 입사해서 홍보 기획팀에서 일을 하셨어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회사였고 연봉도 꽤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답답한 조직 문화, 의사결정이 너무 느려서 바뀌는 게 거의 없음, 업무 강도는 높은데 성장하는 느낌이 전혀 없음. 그러다 보니까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셨어요. 워낙 잘 참는 성격인데 실질적인 변화가 온 거죠. 바로 가장 무시무시한 탈모가 왔어요. 물론 출근할 때도요, 가슴이 막 답답하고 머리 감을 때 빠지는 머리를 보고 편해지는 정수를 보면서 진짜 이게 맞나 싶었대요. 점점 퇴사를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저를 찾아왔어요. A씨는요, 검사를 해보니까 변화 없는, 항상 구태의연한 상황을 잘 못 견디는 성향이었어요. 게다가 개인의 성장을 중시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대기업 시스템이 본인에게 안 맞았던 거죠. 스타트업도 있으니까 평균업을 찾아보자고 말씀드렸고, 이분은 명문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대기업 위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스타트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이분의 두려움은 총 3가지였어요. 스타트업은 불안정한 거 아닌가? 또 연봉이 낮아지는 거 아니야? 내가 거기서 버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중에요, 건강 문제가 점점 커진 거예요. 탈모는 너무 심해지고 또 약간 갑상선도 안 좋다는 말을 듣게 되고 또 싫어하는 말을 듣게 되면서 휴직 후 스타트업에 이직을 결심하셨어요. 그런데 스타트업에 와보니까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렸다고 해요. 대기업에서는 하나의 작은 업무를 담당했지만 스타트업에서는 기획, 실행, 결과, 분석까지 직접 경험할 수 있었죠. 소셜 미디어 광고 기획, 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 콘텐츠 기획 및 운영. 이전에는 보고서만 만들었던 사람이라면요, 이제는 주도적으로 일을 하면서요,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이분이 가장 좋았다는 건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회사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험하셨대요. 내가 만든 광고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일을 하는 의미를 느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직업 세계는요,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이코노미 2.0의 시대가 시작되었거든요. 이코노믹은 정규직과 달리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단기 계약으로 일하는 경제활동을 말해. 쉽게 말해서 특정 프로젝트나 업무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방식으로 일 찾아 나서는 방식이야. 배달 라이더, 프리랜서, 개발자, 크리에이터, 온라인 강사들이 있어. 이코노미는 최근에 갑자기 생긴 개념이 아니야. 점진적으로 변화해왔거든. 그러면 일단은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왔는지 한번 알려줄게. 일단은 이코노미란 말 자체가 정규직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단기 계약으로 일하는 경제활동을 말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3단계를 통해서 발전을 했어. 첫 단계는 이코노미 1.0이야. 신문 보면서 구인 광고했던 시기가 있었어. 그때 전단지 보면서 직접 전화를 걸어서 찾는 그 단기 아르바이트? 임시직이라고 하지. 이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같은 시간에 일을 하는 형태인 거야. 예를 들어서 신문 배달 아니면 무슨 요일에 과외 이렇게 한다는 개념이 있는 거지. 두 번째 단계는 이코노미 1.5단계라고 볼 수 있어. 이때 스마트폰이 나왔잖아. 그 스마트폰이랑 모바일 앱이랑 합쳐진 시스템, 플랫폼이 나온 거야. 그래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만 하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지. 예를 들어서 쿠팡이츠 배달해봤어? 알바로? 친구가 해본 것 같아. 맞아. 그 친구 해볼 때 고정적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들어가서 하잖아. 그렇게 뭔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알바를 하는 형태가 생긴 거고, 그러면서 프리랜서 마켓, 신고 같은 게 나타난 거야. 지금은 이코노미 2.0의 세계가 열리고 있어. 이코노미 2.0이란 전문가들이 개인 사업자처럼 활동하는 시대를 말해. 기업이 필요한
필요한 만큼만 아웃소싱을 하는 형태인 거지.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 프리랜서, 기반이 되는 고급 인력 시장이 형성됐어. 조금 쉽게 얘기하면 기업도 필요한 만큼을 아웃소싱 주고 나도 속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일하는 거지. 근데 예전에는 단순 알바였다면 이게 고급 시장으로 발전을 한 거야. 피디님, 프리랜서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조금 강해? 불안한 집. 맞아. 비정규직 느낌이라 그랬거든. 그런데 지금은 세대가 변한 거야. 기업도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전문가를 고용하고 나도 그 고용의 형태에 뛰어드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좀 얘기해주면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아. 한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기업의 마케팅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마케팅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이야. 이분들은 한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기업의 마케팅 프로젝트를 맡고 월 1,000만 원 이상 버는 경우도 많아. 프로젝트니까 이 프로젝트 끝나면 당연히 일도 종료가 되는 형태지만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하고 내가 한 일이 많아지니까 수익도 되게 많아지는 경우 많고, 또 한때는 대기업 개발자로 일했던 분들도 한 연봉이 6,000대 했던 분이 있었어. 그런데 이분이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현재는 이분도 여러 개의 프로젝트 수행하면서 월 1,500 이상을 수익을 올리고 있어. 현재 글로벌 기업들도 정규직을 고용하는 대신에 각각의 브랜드 컨설팅, 디자인, 영상 제작 이런 것들을 다 외부 전문가한테 맡기는 방식이 늘어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말하지만 대기업이 곧 안정이라는 공식은 통하지 않을 거야. 자신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는 시대가 꼭 도래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시작한 걸 수도 있어. 답답한 조직 문화가 힘들다면, 또 성장하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또 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싶다면 무작정 옛날 방식대로 대기업, 공기업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커리어에 대한 좀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한 시점인 거지. 당연히 무조건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안 맞는다면 또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게 좋다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무조건 퇴사하면 절대 안 돼요. 준비를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곰곰이 생각해서 더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고민을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더 좋은 풍성한 영상도 만들어 볼게요.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